네, 안녕하세요. 민트병원 소화기내과 이규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장 내시경 하고 나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이제 본인은 장 트러블이 이제 지속될 때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하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외래에 오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궁 근종 수술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부터 뭐 변비가 지속되고 배에 가스가 차고 배가 너무 아프다라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수험생인데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배에 가스가 차서 이제 이 열감이 머리까지 올라와서 머리까지 아프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회사 생활을 하는데 주위에 이제 이렇게 천둥 소리처럼 배에서 부글부글 하는 소리가 물소리 같은 게 막 나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주변에서 누가 나의 이런 배에서 요동치는 소리를 들을까봐 좀 신경이 쓰여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계속 가스가 많이 차서 계속 이제 방귀뀌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변비나 설사가 지속되거나 아니면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복부에 배가 가스가 많이 찬다거나 복통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변을 하루에도 한 대여섯 번 정도 쉴 새 없이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변이나 방구 냄새가 독하다거나 어쨌든 이런 증상으로 많이들 오시는데요. 이때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대장 내시경 한 지가 최소 1년이 넘었다고 하면 이제 대장암을 우리가 이제 룰아웃하기 위해서 대장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장 내시경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이제 깨끗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검사를 하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사실은 우리가 장이 이제 위장은 음식물에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장이 안 좋다고 하면 일단 내가 먹은 음식들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고포드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저희가 고푸드맵이 있는데 이 음식부터 좀 피하셔야 되는데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푸드맵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발효가 되기 쉬운 뭐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당류, 단당류, 당알코올 이런 종류의 당을 우리가 이제 포드맵이라고 하고요. 이 함량이 높은 것을 저희가 고포드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고포드맵 음식으로는 이제 유당, 이제 다당류죠. 유당 함량이 높은 뭐 우유나 치즈,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또 이제 폴리올 성분이 많은 뭐 옥수수, 배, 사과, 블랙베리, 컬리플라워, 버섯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사과나 배, 망고, 건조 과일, 아스파라거스, 꿀 과일 주스, 또 프록토 올리고당이 많은 양파, 양배추, 마늘, 그다음에 갈락토 올리고당 많은 콩류, 견과류. 그러니까 이 성분이 뭐가 많다 이러면 우리가 다 그렇게 기억은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한번 쭉 뭐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이제 뭐 사과, 배, 또 뭐 양배추,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쭉 써놓으시는 거죠. 본인이 딱 써놓으시고 이제 그거를 냉장고에 또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은 한번 좀 한 2주 정도만 내가 아까 그런 복부팩만 뭐 변내자가 독하다거나 어쨌든 내가 장 상태가 안 좋다 이러시면 이런 이제 고포도맥 음식들을 쫙 이제 냉장고에 적어놓고 사실은 뭐 양배추, 마늘 이거는 한국 음식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뭐 아침마다 일어나면 라떼를 마셨는데 뭐 이제 그냥 뭐 아메리카노를 마신다가 사실 커피도 좋진 않거든요, 장에.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걸 좀 피해 보신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아침에 요즘에 뭐 아침에 이제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오시면 항상 뭐 드셨는지부터 쫙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땅콩 버터? 땅콩 버터에다가 이제 사과 이렇게 해 가지고 땅콩 버터에 이렇게 아침 대용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사과도 배에 가스가 많이 찹니다. 그래서 이제 고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시면 좋고요. 사실은 이 음식 자체가 뭐 우유 뭐 건강에 나쁘나요? 뭐 사실은 뭐 사과 건강에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뒤에 가면 설명드릴 건데 이런 음식은 가스를 많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라든지 장내 미생물의 조금 뭐 어떤 균형을 조금 바꾼다던가 아니면 설사라든가 뭐 요런 것들 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고포도맵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저포도맵은 뭐 쌀, 그다음에 감자, 또 두부, 그다음에
그 유당 제거 우유는 또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바나나, 뭐 블루베리, 뭐 가지, 당근 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인제 저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아니면 뭐 요런 것도 요즘 인터넷 이렇게 서칭해 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아예 인쇄해서 딱 냉장고에 붙여 놓고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라떼 한 잔에 뭐 토스트 한 조각 드시고 출근하신 분들은 그냥 쌀밥 드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인제 또 요즘에 건강을 생각해서 어 그 뭐지? 잡곡 많이 드시잖아요. 아니면 콩밥이라든지. 근데 이렇게 인제 가스 많이 차시는 분들은 그냥 쌀밥 드시는 게 더 낫고요. 저희 인제 밀가루 제품들도 밀도 인제 굉장히 이런 걸 고포도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유라든지 밀가루는 인제 기본적으로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인제 고포도맥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 많은 게 인제 김치, 그러니까 김치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장에 가스 많이 차시는 분들은 뭐 김치, 된장, 뭐 청국장, 쌈장 요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사실은 쪼끔 가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고 자 이거는 이유입니다. 왜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가스가 많이 차고 뭐 배가 부글거리고 설사가 나고 이런 이유는 원래는 우리가 포도당 같은 경우는 소장에서 거의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포도맥 음식들은 뭐 프록탄이라든지 갈락토오르고당 요런 음식들은 소장에서 일부는 흡수되고 거의 흡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장 속에서 삼투압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제 소장에서 인제 수분들이 흡수되긴 하는데 그 수분들을 끌고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이 좀 묽어지겠죠. 그러니까 설사도 나오고 이제 이게 발효를 해요. 아까 제가 발효하는 그런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발효가 되면서 이제 배 가스가 빡 차게 되는 거죠. 그 심한 분들은 식사하고 한 30분 뒤부터 이렇게 쭉 배가 부풀어 오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인제 발효가 돼서 이런 인제 뭐 설사라든지 가스 차고 이제 미생물의 불균형도 유발해서 여러 가지 우리 흔히 말하는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최소 2 주는 한번 쪼금 최대한 한번 끊어 보시면 드라마틱한 부분들은 한 2 주만 해도 엄청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음식들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포도매 음식들은 어 나쁜 음식들이 아니에요. 그 음식들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장이 건강한 분들은 뭐 저포도맵을 드시든 고포도맵을 드시든 다 건강하시고요. 근데 인제 장내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저포도맵은 인제 괜찮은데 고포도맵을 드시면은 인제 또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이제 좀 장에 좀 자극을 덜 주는 그런 음식들 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인제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이제 환자분이 오셨어요. 죄송해요.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제 "뭘 드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이제 아침에 사가는 금사과로 해서 아침 식사 대신에 인제 우유에 뭐 사과와 위장이 좋다는 브로콜리, 양배추 같이 넣고 갈아 마십니다.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무슨 주스 해 가지고 이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뭐 인제 백미보다는 인제 뭐 당뇨 때문에 백미보다는 이제 콩밥이 더 좋다 해서 잡곡 뭐 이런 식으로 먹고 있어요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유, 사과, 브로콜리, 양배추 그다음에 콩밥 이런 것들은 콩 같은 경우는 아까 고포도맵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일단 지금까지 드신 아침을 일단 중지를 하시고 쌀밥을 드시면서 인제 아까 저포도매 식단 위주로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인제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침에 금사과 못 먹어서 좀 아쉬웠다고 하시는데 이분뿐만 아니라 인제 저희 인제 수험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왔는데 이제 수험생들은 일단 뭐 학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인제 애기들이 보면은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제 뭐 유제품하고 그다음에 인제 간식, 인스턴트 식품 다 끊으라 하고 그다음에 인제 특히 빵 먹지 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제 그걸 해서 엄마가 인제 뭐 계란이라든지 이렇게 인제 식단을 쌀밥해서 바꾸고 나서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공부할 때 좀 스트레스 덜 받고 인제 공부를 좀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대 이렇게 해서 되게 효과를 딴 치료 안 했는데 그렇게 좋아진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제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일단 내가 뭘 먹는지를 한번 쭉 적어 보시고 그다음에 인제 아니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막 찍다 보면은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먹었구나.' 딱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아까 그런 냉장고에 붙여 놨던 고포도매 음식들을 싹 인제 가는 거죠. 근데 인제 좀 힘든 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상을 차릴 때 식구들 음식하고 인제
나의 음식하고도 따로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인제 다 음식을 바꾸시면 좀 효과가 빨리 납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제 치료에 들어갈 때는 한 3 개월 정도 특히 인제 뭐 음식 인제 과민성 알러지가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한 3 개월 정도 끊는데 보통은 한 2 에서 6주 정도는 아예 철저한 저포드맵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장이 굉장히 좋아지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생 이런 고포도맵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제 장이 얼마만큼 인제 그 사이에 인제 회복이 되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인제 고포도맵 음식을 하나씩 넣어 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우유 한 반잔으로 시작해 보는 거죠. 그러면 우유 반잔은 괜찮았다. 그럼 그다음 날에 우유 한 잔으로 해 보고 이제 그 용량을 보는 거죠. 근데 우유 한 잔까지 보통 우리 뭐 한 잔 정도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라떼 한 잔을 마셨는데 괜찮다. 그러면 이제 우유는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제 사과를 좋아하시면은 사과 4분의 1 쪽부터 또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하나씩 인제 고푸드메드 음식을 하나씩 먹으면서 이제 어떻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거를 재도입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제 6 에서 8주 하는데 음식 하나 먹고 나서 한 2-3일 정도는 다시 저포도에 먹고 다시 또 리셋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한테 괜찮은 고포드 맵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인제 한 8주 이상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전문 영양사님이라든지 이제 병원에서 상담해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다시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장 같은 경우는 이게 좋아지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또 좋다가도 또 어느 순간 내가 뭐 요즘에 감기가 되게 독해요. 그래서 뭐 감기 저도 지금 감기 걸렸는데 뭐 항생제를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항생제 먹고 나면 또 인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음식이 약보다는 더 효과가 드라마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뭐 검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 내가 먹는 음식부터 확인하고 이런 장 트러블을 유발하는 고포도매 음식부터 한번 피해 보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인제 요거는 제가 삼성병원에서 인제 한번 가져와 본 건데 예를 들면 인제 이런 겁니다. 인제 쌀밥 그러니까 잡곡밥이나 콩밥보다 쌀밥, 시금치 된장국. 근데 된장도 사실은 아까 그런 고포도매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뭐 된장을 쪼금 풀면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인제 뭐 잎연수 구이, 그다음에 두부, 양상추, 샐러드, 양배추가 아니고 양상추, 그다음에 감자볶음, 유당 제거 우유, 그다음에 오렌지 한 개 요런 식으로 인제 식단 구성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영양사님들의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면 요즘엔 또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뭐 저포도매 식단 한번 알아보시고 요렇게 한번 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쪼금 인제 요렇게 해 보시면 훨씬 좋아지시는 거를 느끼시게 됩니다. 자 인제 그다음에 내가 2 주간 이렇게 저포도매 식단을 해도 큰 차이가 없다 이러면은 인제 쪼금 인제 의료의 인제 의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인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제 일단 장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인제 입으로 먹고 나면 식도로 넘어가서 실제적으로 소화의 시작은 여기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위산이 나와서 화학적인 인제 소화가 일어나고 이게 인제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서 인제 변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제 이 소화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위산 저하가 굉장히 많고요. 이 위산 저하는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난치 질환들의 뭐 건선이나 아토피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우울증 여러 가지 정말 그런 우리가 난치 질환들이라고 하죠. 그런 질환들의 시작은 아마 위산 저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위산은 사실은 강한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제 저희가 보통은 위산이 분비가 되면 pH가 한 1.5에서 3.5 인데 위산 저하라고 하면은 위에 인제 pH가 한 4 이상 이제 고 정도 되면 이제 위산 저하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위산이 하는 역할이 첫 번째는 인제 음식을 화학적으로 이제 녹이는 거죠. 강력한 산으로 녹이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제 당연히 우리가 뭐 다 깨끗하게 손도 씻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 음식을 만들지만 무균 음식은 없어요. 무균 음식은 이 세상에 딱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인제 이식 환자들이 무균 방에 있거든요. 그 무균 치료실에서 그분들은 인제 아예 진짜 무균 밥을 드세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는 인제 무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미생물이 같이 우리 인제 위로 들어오거든요. 그걸 소독해 준단 말이에요, 위산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제 우리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근데 이 위산 저하가 있어서 소화도 제대로 못 시키고 거기다가 들어온 미생물들도 제대로 소독을 못 하게 된다면 그게 소장으로 내려오면
이제 소장은 원래 깨끗하거든요. 우리가 뭐 대장균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대장은 원래 더러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균주들이 싹 있는데 소장은 그래도 그나마 깨끗한 구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깨끗한 청정구역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위산 저하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내려왔던 균들이 이제 거기서 인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인제 위산 저하가 사실은 큰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게 증상은 어떠냐면은 위산 과다랑 굉장히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속쓰림이라든지 소화불량, 그다음에 복부 팽만이 생기고요. 근데 인제 속쓰림이 위산 저하랑 위산 과다가 좀 비슷하긴 한데, 위산 과다의 속쓰림은 음식을 먹으면 이 속쓰림이 좀 사라집니다. 근데 이 위산 저하는 속쓰림이 음식을 먹어도 속이 쓰리죠. 그다음에 인제 소화불량은 정말 안 되고 인제 배에 가스 차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위산이 적으면 인제 특히 인제 이가 이온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철이라든지 뭐 구리, 아연, 뭐 셀레늄 이런 것들은 위산이 충분해야지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아연이나 구리들이 흡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손발톱이 잘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손톱이 잘 깨지고,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좀 얇아지고, 근데 탈모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철도 잘 흡수가 안 되니까 인제 철결핍 빈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자꾸 소화도 너무 안 되고 소화불량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손발톱 잘 깨진다 하면은 '어 나 위산 저하 아니야?'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진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24 시간 인제 그 폐하를 측정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안 하는 검사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인제 폐하를 측정하는 센서가 달린 아주 가는 간을 이렇게 코로 넣습니다. 코로 넣어서 인제 코를 이렇게 쭉 넣어서 인제 식도를 지나서 식도 끝이나 인제 위에 그 센서를 딱 인제 해서 요렇게 인제 고정을 해서 한 24 시간 인제 계속 폐하를 모니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학병원 가셔야 하고, 일단은 우리 상상을 해 봐도 아무리 가는 간이라도 나의 코에 이렇게 인제 있다면 계속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사실은 역류소시점 환자들한테 하는 검사긴 한데, 이런 검사도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제 두 번째는 이런 검사들보다는 좀 비침습적이고 안전하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검사가 피 검사입니다. 우리가 잠깐 제가 이야기 좀 한다면요. 여기 인제 위인데, 인제 우리가 위산이 분비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위에 아래쪽에 지셀에서 인제 우리가 뭐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거나 하면은 이제 음식이 싹 들어오면은 여기 인제 지셀에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소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위에 상부 쪽에 있는 체부에 있는 ECL 셀이라는 데서 인제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파리에타 셀에다가 인제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은 인제 그때부터 인제 딱 인제 그 위산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 가스트린 레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위산이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스트린이나 펩시노겐이라는 이 호르몬 단백질을 이제 이것들이 위장에서 분비되면서 일부는 피 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딱 측정을 하면, 우리가 인제 직접 위산을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가스트린 레벨이 높네. 그럼 위산이 많겠네. 펩시노겐이 이제 적네. 그럼 위산이 적겠네.' 이렇게 저희가 역으로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서 인제 가스트린 17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쪽에서 분비가 되고, 펩시노겐은 요렇게 위저부, 체부 요런 식으로 인제 저희가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 피 검사를 보고 저희가 이제 유출하는 거죠. '아 이분은 위산이 적다, 많다.' 뭐 인제 여러 가지들을 유출하면서 저희가 인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검사가 있고요. 자, 그다음 검사는 내시경 검사인데요. 내시경 검사에서 인제 위축성 위험이 있거나 장상피 화성이 있다고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특징이 소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산이 덜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인제 아까 제가 이 가스트린이 분비가 돼야지 우리가 인제 위산이 분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가스트린이 분비되는 이 위는 요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위축성 위염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장상피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는 사실 헬리코박터가 여기 살면서 쭉 소만을 타고 체부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헬리코박터가 염증을 일으켜서 이 가스트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위산이 적게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축성 위염 인제 소화가 안 된다면은 내시경을 딱 들어가 보고,
있고 위축성 위염이 심하다. 그러니까 위축성 위염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이분의 위축성 위염인데 이분 같은 게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밑에 혈관이 잘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위 점막 세포가 파괴되면서 이렇게 밑에 있는 혈관이 다 보이는 거를 이제 저희가 위축되었다. 점막이 위축되었다. 위축성 위염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위 아랫 부분이 위축성 위염이 있는 거 보면은 저희는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이분이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산 저하는 아니지만 여기 이제 가스트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많이 파괴된 분이구나. 그러면은 가스트린이 많아야지 위산이 잘 분비되는데 그러면 위산이 좀 적겠구나라고 우리가 조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헬리코박터 균은 이제 위 저부부터 체부까지 이런 위산이라든지 뭐 펩시노겐이라든지 가스트린 이런 것들을 분비하는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제 헬리코박터 있다는 분들은 이제 좀 소화가 안 되겠구나라는 이제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고요. 헬리코박터 검사는 꼭 내시경이 아니더라도 뭐 피 검사에서 헬리코박터 이제 항체가 있다거나 아니면 후 부는 검사죠. UBT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뭐 꼭 내시경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나이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모든 세포들이 이제 많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위산 분비도 줄어들게 되고요. 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침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또 소화력도 떨어지고 마찬가지죠. 나이가 드시면 위산 분비가 좀 줄어든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 역류성 식도염도 많고 생각보다 뭐 에이치드 블로커나 PPI 같은 뭐 피켓 같은 여러 가지 위산 억제제들을 굉장히 많이 장기 복용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세포들의 기능이 많이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복용했었을 때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소마토스타틴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가스트린을 분비하는 이 세포를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에 이런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종양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위산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산이 또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복부팽만이나 장 트러블을 겪을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내시경은 기본으로 해보고 헬리코박터 검사도 꼭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피 검사, 뭐 가스트린 레벨이라든지 가스트린 17, 그 다음에 펩시노겐 1, 2 정도는 같이 체크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만 있다고 해서 사람 무조건 위산 저하다 이게 아니고 이거 해서 이분은 이제 이런 이유로 위산 저하가 맞겠구나라고 여쭤보면 되고 이제 저희가 유출할 수 있고요. 또 오늘 오신 환자분도 이제 제가 보니까 위축성 위염도 있고 헬리코박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스트린이나 펩시노겐 측정해 보니까 위산 저하에 합당하고 이전에 제가 막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쭤봤어요. 혹시 뭐 식초를 조금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약간 좀 새콤한 거 좋아하시냐고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뭐 여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미역, 오이 넣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오이 냉국 뭐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런 거 좀 좋아하시냐고. 왜냐면은 그런 거 드시면 소화가 이런 분들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본능적으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홍초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본인도 그러시더라고요. 홍초 먹었을 때는 내가 좀 소화가 잘 됐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산이 좀 부족한 분들은 좀 식후에 그냥 뭐 보리차를 드신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약간 조금 식초를 드시는데 식초는 뭐 우리가 요즘은 뭐 에사비해서 좀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뭐 당도 떨어뜨리고 소화도 돕고 그래서 그거는 개인마다 위의 상태가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금 처음부터 너무 세게 드시지 마시고요. 좀 조절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위산이 포함된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기능의학 하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또 원장님들이 소개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헬리코박터가 검사를 한번 해보고 있다고 하면은 제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산 저하는 한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위를 지나면 이제 음식물들이 소장에서 소화 흡수가 되고 대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변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장 내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뭐 기생충, 뭐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항상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끝 소장, 대장 만나는 그쪽은 조금 이제 약간 오염될 수 있어도 보통 소장은 깨끗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뭐 위산 저하가 있어서 위에서부터 이제 이런 나쁜 균들이 뭐 내려오는 경우
아니면은 인제 어떤 저희가 인제 대장하고 소장에 그 밸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하고 밖하고 인제 이렇게 대문으로 현관문으로 막아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장하고 대장하고 현관문 역할을 하는 그런 인제 해맹판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크게 앓았다거나 아니면 타고나게 좀 약하게 타고났거나 원래는 이렇게 딱 닫혀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장에 있는 균들이 잘 이렇게 역으로 치고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장에 뭐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소장 내 세균 과증식 이런 말도 쓰는데요. 그래서 인제 고런 검사들을 저희가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인제 소장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세균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인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뭐 소장 내 세균 가증식은 대장이나 원이부 소장의 인제 상주균들이 근위부 쪽으로 그러니까 십이지장이나 인제 요런 근위부 쪽으로 소장으로 확장해서 이제 서식하면서 여러 가지 인제 뭐 복부팽만이나 복통 설사들을 유발한다. 이런 것들을 인제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인제 이거는 어떻게 인제 진단을 하느냐 소장 내시경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인제 뭐 위내시경 하다가 근데 인제 소장액에 미생물을 인제 소장액을 흡입을 해서 그 미생물을 배양하는데 사실은 뭐 소장 내시경이 있긴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인제 교수님이 하실 때 인제 보조 역할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엔 또 캡슐 내시경이 있으니까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은 저희가 좀 덜 위험하고 간단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법이 이제 수소호기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소호기 검사는 인제 락툴로스는 인제 우리가 인제 이당류인데 얘는 얘 드셔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끔 변비약으로 선생님들이 아주 달달한 물약 처방하시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흡수가 안 되는데 인제 이것을 인제 저희가 물과 함께 먹고 나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이제 소장을 다 통과하는데 한 90분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인제 90분 이후에 이제 얘는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소장이 깨끗하면 그냥 쭉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통과하고 인제 대장에서 인제 그 세균 대장에 균이 많으니까 균들하고 만나서 인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죠. 그 수소가 막 만들어지거나 메탄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인제 예 정말 신기한 게 우리 장에서 만들어진 수소나 메탄이 인제 문맥 순환을 거쳐서 우리 폐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호흡 불면은 인제 수소 농도나 메탄 농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인제 소장에 균이 있는 사람들은 그 90분 이내에 수소나 메탄 농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90분 이내에 인제 수소 농도가 20 ppm 이상, 메탄인 경우에는 10 ppm 이상 상승하는 경우는 우리가 소장 내 세균 과증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예를 들어 내가 장운동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은 예를 인제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90 분인데 그분은 이미 한 70 분에 이미 대장까지 내려갔어요, 이 락토로즈가. 그러면은 이미 대장에서는 당연히 균들이 있으니까 이 락토로즈가 가스가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제 이거를 소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감도나 특이도는 인제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확도는 또 떨어지는 검사지만 우리가 덜 위험하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검사가 요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해 보면 확실히 인제 복부 팽만인 분들 중에 이제 소장의 세균 과증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인제 계속 한 20-30분 간격으로 계속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2 시간 3 시간 정도 쭉 계속 인제 불면서 검사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인제 한 90분 되기 전에 인제 80 분쯤에 이미 인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거의 뭐 지금 거의 한 75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수소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소장내 과증식이 맞다라고 저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인제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요. 그 외에도 뭐 소장에 뭐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대장에는 균들이 많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균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쁜 균주들이 뭔가 어떤 병원균들 그러니까 뭔가 장에 트러블을 만드는 균주들이 있거든요. 그 균주들의 범위가 넓어지면 인제 많아지면 우리 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제 요런 검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피칼 NGS 검사는 뭐냐면은
쉽게 설명드리면 똥 검사예요. 그래서 똥을 받아서 그 미생물을 인제 배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배양을 하면은 이제 요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거 홈페이지 가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장은 인제 미생물의 균형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가 발전하려면은 지금 뭐 공부 잘하는 인제 사람들이 전부 의대만 가는데 사실은 뭐 과학적으로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이래야지 나라가 골고루 발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장에도 여러 가지 균주가 이렇게 분포가 좀 퍼져 있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고런 인제 유형을 보고 또 인제 만약에 인제 우리가 병원균들 나쁜 균들 중에서는 균주들이 어떤 종류가 있냐에 따라서 저희가 항생제 선택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인제 검사들은 우리가 뭐 요즘에 뭐 장 건강이 뭐 정말 중요하고 이전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때 뭐 장내 미생물의 게놈 프로젝트도 시행했고 요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이 미생물이 인제 알고 보면 우리 질환들하고 다 연관이 있다 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또 요런 것도 상당히 또 보면은 신기하게 많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건선이나 아토피 심한 사람들, 지방간 있는 사람들, 이거 또 살찌는 사람들 뭐 이런 것도 다 여기 이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똥 검사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피칼 칼프로텍틴도 이것도 똥 검사예요. 똥을 받는 검사인데 이거는 뭘 보냐면은 저희가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장 누수 증후군이 있다거나 소장내 세균 과증식이 있다거나 염증성 장질환 뭐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분들은 염증들이 장 점막에 유발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인제 어 그 염증을 잡기 위해서 우리 피 속에 있는 중성구들이 갑니다. 그래서 백혈구 중에 하나죠. 중성구가 가서 그 중성구 중에 이런 만들어낸 물질 중에 하나가 칼프로텍틴입니다. 그러면 칼프로텍틴이 많다는 거는 '아 이분은 장에 염증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검사도 있고요. 인제 세 번째는 소변 유기산 검사입니다. 이거는 쉽겠죠. 소변을 받으면 되니까. 이 검사 뭐냐면은 우리 이 장내 미생물들이 유기산을 인제 만들어내고 그 유기산들이 우리 소변으로 나옵니다. 그거를 봐서 우리가 '아 이분은 어떤 균들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인제 이런 유기산들이 있는데 인제 요렇게 인제 딱 보면은 일반 세균 대사물에서 이제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요 인제 유기산 중에서 요 벤조에이트랑 하이퓨레이트는 저희가 인제 세균 과증식하고 관련이 있는 유기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높다면은 '아 이분은 세균 과증식이 있구나.' 근데 이거는 뭐 소장인지 대장인지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이분은 장 내에 어떤 나쁜 균들의 비율이 높고 뭔가 좀 오버그로스 돼 있다. 과증식이 일어났다. 그래서 약간 좀 항생제를 쓸 필요 있다. 우리가 인제 이렇게 힌트를 얻는 거죠. 그런 검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 누수 증후군이나 우리가 이런 거 진단할 때 쓰는데요. 일단은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가 있다는 거는 내 장이 뭔가 염증이 생겼고 이 장이 헐거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음식물 알러지가 많게 나오는 분들은 장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검사 통해서 '아 이분 장이 안 좋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제 이분 같은 경우는 건선 아토피를 심하게 앓고 있는 분인데 이제 보시면은 요렇게 인제 알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98종에 대해서 인제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쭉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1 뭐 2, 3, 4, 5, 6까지 있는데 여기서 클래스가 높을수록 알러지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알러지 나오는 음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검사를 통해서도 '아 이분이 장에 뭔가 불균형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치료는 저희가 인제 치료는 인제 항생제 치료와 만약에 인제 나쁜 균들만 많다면 항생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인제 제일 많이 쓰는 항생제가 사실은 리팍시민, 노르믹스인데요. 이거는 인제 현기성균, 뭐 호기성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잡는 우리도 인제 뭐 물고기 잡을 때 그물을 넓게 던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내에 어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균주가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깨졌다는 건 아는데 어떤 균주들이 있는 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현기성균인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넓게 잡는 인제 리팍시민은 오르믹스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 외에 인제 여러 가지 검사들 해서 인제 임상 증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가 이런 항생제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한 2주 정도 쓰긴 하는데 저는 인제 쪼끔 2 주보다 쪼끔 더 쓰는 경향이 있고 좀 약간 환자분마다 좀 다르게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제 어
그 세균도 균형이 무너져 있고 또 곰팡이도 이제 많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캔디다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항생제 치료와 더불어서 항진균제, 곰팡이 치료도 들어가는데요. 뭐 니스타틴 시럽을 쓰거나 다른 인제 이거 우리 흔히 플루코나졸이나 이터코나졸은 뭐 어떤 뭐 곰팡이 우리 무좀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백선 이런 데 쓰기 때문에 요거 많이 뭐 드셔 보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곰팡이 있는 분들은 치료가 쉬워요 사실은. 쓰면은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까 그런 유기산 검사나 통해서 이제 곰팡이균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치료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인제 항생제 치료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이런 항생제나 항진균제를 쓴다고 해서 이 장에 있는 균들을 박멸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비율을 떨어뜨려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 인제 어떤 생약 성분들의 그런 이제 정균제 역할이죠. 그러니까 항생제는 아닌데 이런 균들이 잘 못 자라게 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뭐 바이오사이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뭐 베르베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쪼금 더 한 2-3 개월 정도 이런 영양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인제 이게 사실은 이게 보통은 장의 문제고 그러지만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당뇨. 당뇨가 오래된 분들은 특히 인제 20년 이상 되면 이 자율신경이 망가지면서 소화불량, 장마비, 변비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지 또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저하가 있으면 그럴 수 있고요. 또 파킨슨도 굉장히 소화 안 되고 변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뇌경색이라든지 뇌질환이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소화가 사실은 뭐 위, 소장, 대장만 있는 게 아니라 소화기계에는 간도 있고 담낭도 있고 췌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소화가 안 될 수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근종이 크거나 하면은 또 장을 눌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부팽만이나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검사를 했는데 뭐 별다른 거 없으면은 쪼끔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쪼끔 다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물론 인제 뭐 과자라든지 다 끊긴 했지만 그분은 인제 다른 인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도 호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일 불편해했던 게 대학생인데 이제 복부팽만하고 하루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너무 자주 가는데 막상 가면 뭐 가스만 나오고 변은 안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인제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어디서 좋아졌냐면 만성 음식 알러지 검사를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했고 그 음식 알러지가 좀 나온 것들을 싹 끊으니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제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이런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인제 보통 우리가 검사 없이 고포도맵을 끊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또 인제 아까 환자 사례처럼 뭐 계란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또 끊으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장 쪽으로 인제 하는 것들이 환자도 쪼금 인제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의사도 인제 인내심을 가지고 쪼금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아까 그분처럼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치료하다가 인제 또 이렇게 또 잘 치료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장 트러블 같은 경우는 우리 삶의 질을 너무나 떨어뜨리기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은 한번 병원 오기 전에 먼저 저포도맥 식사부터 먼저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오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 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치료들을 나중에 인제 저희가 좀 무시하면요. 결국은 장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인제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로 보면은 뭐 심리 혈관 질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 트러블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 진료 받아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볼게요. 아 구로마요 님께서 "방구 냄새 너무 독한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식습관도 건강하고 인스턴트나 그런 거 잘 안 먹는데 방구 냄새가 지독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대장 내시경 받으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방구가 많이 나오거나 방구 냄새가 독한 거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대장 내시경 안 하신 지 뭐 한 3 년, 5년 되셨으면 한번 해 보시는 거 좋고요. 일단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방구 냄새가 독하실 수 있고요. 또 인제 현기성균, 그러니까 인제 우리 인제 장 속에 현기성균들이 많은데 그 균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방구 냄새가 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셔 가지고 인제 그 검사들을 한번 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항생제 드시면은 또 좋아지세요. 그래서 고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분은 인제 또 간다 님이신데요. 일 안 하는 주말만 되면 배변 활동이 잦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음. 주말에 인제 배변 활동이 잦아지는 게 이게 자율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말에 술을 많이 드시거나 어떤 장 운동을 촉진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매운 음식, 그다음에 카페인이 많이 든 음식, 알코올 같은 경우는 장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드시지 않았나 한번 음식부터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분 질문을 보면요. 요즘 변도 시원찮고 뭐 피로하시고 속이 더부룩할 때가 많은데 또 냄새도 지독하시고 이런 경우는 장에 인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아닐까. 그리고 위산 저하도 쪼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오셔서 검사 한번 해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피로하시고 이런 분들은 설탕이랑 밀가루부터 먼저 한번 끊어 보세요. 생각보다 좀 빨리 호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렇게 하시고도 계속 그러시면 한번 오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위산 저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미르슈아 님께서 "배에 가스 많이 차고 그럴 때 가스 할명수랑 가스앤 퓨리 추정 알약 먹고 도움 되나요?" 이게 인제 사실은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위산 저하이기 때문에 가스 할명수는 그냥 느낌적인 호전일 뿐이죠. 뭐 드시고 나면 뭔가 소화되는 것 같고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크게 도움은 안 되죠 뭐. 그래서 인제 일단 첫 번째는 뭐 일단 음식부터 고포도맥 음식을 좀 줄이시고 철저하게 줄이시고 계속 그러시면 와서서 검사하시고 인제 치료 받으시면 되죠. 어. 그러니깐 이게 인제 배 아프고 가스 자주 차고 인제 뭐 대장 내시경 해서 용종 떼고 사실은 우리가 뭐 용종은 우연히 발견된 거고요. 우리 얼굴에 뭐 사막이나 점 있다고 해서 얼굴이 가렵거나 아프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대장의 용종이 복통이라든지 가스 차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인제 그래서 용종이 일단 용종은 뭐 나중에 아메시아실 수도 있으니까 보이면 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요즘에 젊은 나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 중에 환자분들이 고등학생도 많이 오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와요. 왜냐하면 워낙 식습관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젊은 나이라도 장내에 미생물 불균형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오셔서 한번 검사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간잡친 매니아님께서 복부 CT 찍었더니 대장벽이 두꺼워졌다는데 대장 내시경을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대장벽이 두꺼워지는 게 대표적으로 염증이죠, 염증. 근데 그 염증이 왜 왔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서 일단 뭐 피 검사라든지 대장 내시경 하셔서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대장벽이 두꺼워져 있으면 뭐 계실염이라든지 뭐 대장의 염증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대장암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장 내시경은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소장 관련 문제, 소장 세균 가증식, 소장내 세균 가증식 크론병 등 확인하려면 어떤 검사해야 되나요? 소장내 세균 가증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기산 검사, 뭐 칼프로텍틴, 뭐 음식물 알러지 검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제일 잘 접근하는 게 수소호기 검사를 먼저 좀 해 보시면 수소호기 검사랑 유기산 검사를 하시면은 이제 뭐 소장내 세균이 많아서 그런 건지 뭐 곰팡이가 많아서 그런 건지 감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론병 같은 경우는 일단 대장 내시경을 하셔야죠. 대장 내시경을 해서 조직 검사도 하고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그런 이제 자가 면역 이제 크론에 관계된 항체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고렇게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크론병 같은 경우는 대장 내시경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스노클링 님이 "장 트러블이 오래 지속되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장 트러블의 대부분의 원인이 인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있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대장암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장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식이불내성 그러니까 유당불내증, 글루텐 민감성 등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요거는 뭐 어쨌든 사실은 드셔 보시면 보통 아세요. 본인이 아시고요. 뭐 우유 먹고 나서 설사한다, 배가 부글부글거린다 그렇게 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아시려고 하면은 만성 음식물 검사하시면은 글루텐이나 이게 유당에 대해서 내가 알러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예요. 그래서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구로마요 님께서 "위팽만감이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만약에 인제 위팽만감이 지속되면 제일 먼저 '내가 좀 빨리 먹지 않나.'를 먼저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특히 남자분들 보면 정말 빨리 먹는 분들 많거든요. 그 빨리 드시다 보면은 위에 좀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서 위팽만감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는데 위팽만이 지속된다면은 '뭔가 위산 저하가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검사를 해 보시면 좋고요. 약 먹어도 소화가 안 되죠. 이런 분들은 좀 위산 저하가 많이 의심됩니다. 어. 이분은 구로마요 님은 위산 저하가 많이 의심이 되니까 한번 오셔서 검사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가까운 병원 가셔도 되고요. 예. 구로마요 님 같은 케이스가 인제 바로 우리 그 위산 저하 대표적인 케이스죠. 뭐 위팽만감 약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소화제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부르고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이 위산 저하가 의심돼요. 그래서 아니면 구로마요 님께서 한번 실험 삼아서 그 뭐 에사비라든지 뭐 아니면 홍초라든지 요런 것들 아니면 좀 새큼한 식단으로 해서 한번 드셔 보세요. 그 식초 드시고 쪼끔 낫다 싶으시면 '아 내가 위산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아실 수도 있습니다. 알러지 검사는 저희가 인제 급성 알러지 검사 뭐 우리 뭐 인제 비염이나 이렇게 검사하는 것들은 급성은 보험이 되는데요.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는 불인정 비급여라서 급여도 안 되고 뭐 실손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네. 오늘 여기까지 질문 주셨고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도 요런 주제로 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방송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